자, 제5조 영양표시 보겠습니다. 자, 영양표시는 우리 표시기준 할 때도 많이 외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영양표시는 예전에 위생법의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영양표시 해야 되는 식품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식품들을 이제 이 법령으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공부를 한 1년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 전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혼선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시행일이 대부분 2020년 1월 1일인 애들 많아요. 막 코코아부터 해가지고 초콜릿 이런 애들이. 그래서 다 시행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2020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것 중에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 딱 하나예요. 장류. 예전에 장류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2021년이 마지막에 통과 날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애매해. 내가 장류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Q&A에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막 이러는데 근데 현재 법에서 장류가 그냥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짜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거 아니 해석도 그래. 외울 거 안 외울 거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애들 중에 보면 대부분 2020년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장류 같은 부분만 조금 애매하지만 우선 장류가 있으니까 장류도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영양표시를 해야 되고 그 영양표시 항목도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영양표시 대상식품 보시면 첫 번째부터 쭉 정리를 하자 보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자, 레토르트 식품 써져 있죠. 레토르트 식품은 되고요. 그 가로에 보시면 조리 가공한 식품은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서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식품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위생법에 있을 때는 근데 축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자류 중에 과자, 그 다음에 캔디류. 요거 해당이 됩니다. 과자, 캔디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빙과가 나와요. 우리는 빙과만 분명히 외우셨을 거예요. 빙과. 그때 그리고 내가 막 이야기해서 빙과류가 아니다 막 얘기했었거든요. 빙과류 하면 틀리다 하면서 막 올해 막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빙과와 지금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죠. 아이스크림이 축산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이 법령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난 모르겠다. 다 외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식품 파트로 외우겠다 그러면 빙과 해당이 되고 아이스크림류는 축산물에 해당이 돼요. 이게 얘들이. 기준에 들어가 있지만.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빵류, 만두류. 빵류, 그 다음에 만두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써져 있죠. 코코아 가공품, 그 다음에 초콜릿. 다 쓰려면 너무 많구나. 읽어야겠다 그냥. 자, 코코아 가공품류, 그 다음에 초콜릿류, 그 다음에 잼류, 그 다음에 식용유지류. 근데 동물성 유지류, 식용유지 가공품 중 모조치주, 식물성 크림,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은 제외. 자, 그 다음에 4에 면류. 그리고 음료류 나오죠. 음료류.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다류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커피 중에 볶음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제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료류에 다류도 들어있고 커피류가 들어있는데 다류는 우선 제외고요. 커피류가 들어있는데 커피 중에서 볶음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가 제외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수용도 식품, 그 다음에 어육 소세지, 그 다음에 카 보시면 즉석 섭취 식품 있죠? 그러니까 즉석 섭취 편의식품 중 이거 큰 카테고리예요. 그 중에 누구만 해당된다? 즉석 섭취 식품, 그 다음에 즉석 조리식품.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즉석 섭취 식품, 즉석 조리식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되게 막 말이 많았는데 통합돼서 나는 마음이 너무 편해.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즉석 섭취식품과 즉석 조리식품.
그다음에 장류. 근데 장류 중에 누가 제외되냐면 한식 메주, 한식 된장, 청국장 및 한식 메주를 이용한 한식 간장은 제외. 그다음에 시리얼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터는 원래 우리가 본지 않은 애들이에요. 우유류, 그죠? 이 다 축산물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이런 것들 축산물 쪽이지만 여기 이 법령에서는 영양표시 대상식품이에요. 햄류, 소세지, 건강기능식품 전부 다. 그다음에 더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더는 원래 있던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 설명을 해줄까. 근데 나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외우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식품 파트만 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내가 또 우유류가 나올까 봐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가 시험 때 되면 악몽 꾸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안 가르친 거 나오면 어떡해. 막 내가 A라고 했는데 B로 나오면 어떡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체크는 해드릴게요. 그죠? 아이스크림류, 그다음에 우유류, 가공유류, 뭐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햄류, 소세지, 건강기능식품. 이건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에요. 우리 위생법 할 때는.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원래 있던 애들이에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원래 알고 있던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제외되는 식품에 뭐가 있냐면 가나다라 있잖아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또 식육 즉석 판모 가공업자가 뭐 만드는 식육 가공품, 건강식품 이거 전부 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죠. 법령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포장 용기 주 표면적 그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이런 것들도 안 해도 되는 친구들. 자, 영양표시 대상식품 아시겠죠?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오히려 이제 옛날보다 홀가분하긴 해. 옛날에는 해당되는 애와 안 되는 애들을 구분해서 외웠는데 지금은 다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축산물 파트까지 나는 봐두겠다 하면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이 법령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위생법만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 법령을 안 보셔도 돼요. 이건 관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원산지도 보니까, 원산지까지 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죠? 자, 6조를 보시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있죠. 자, 이것도 원래 위생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볼게요.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법에는. 그럼 걔가 누군지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죠? 박스로 딱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는 것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각호를 보면 1호 보세요.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 그죠? 유탕면. 유탕면은 뭐 우리 그냥 생각했을 때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튀긴 거. 그다음에 국수. 라면 중에서도 안 튀긴 애들 있잖아요. 그죠? 밤에 막 먹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나 혼자 마음 좋은 거. 그다음에 냉면.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죠? 그러면 조미식품을 사실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조미식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미식품에 들어있어요. 카테고리에. 그러면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식염, 향신료 가공품. 요런 애들이 조미식품. 이런 애들이 쳐져 있으면, 그죠? 요 면에 쳐져 있으면은, 뿌려져 있으면, 그죠? 이런 거잖아요. 카레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냉면도 위에 뭐지? 다대기 올라가 나면 냉면 이름이 뭐지? 해가 갈수록 명칭이 비빔냉면. 비빔냉면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은 나트륨 함량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2번 또 나왔죠. 2호. 즉석 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샌드위치.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요.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즉석 섭취식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럴 때 공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즉석 섭취식품 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도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우리가 생각해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즉석 섭취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이 달라요.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전에 이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거는 한마디로 유탕면, 국수, 냉면인데요. 조미식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햄버거, 샌드위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7조하고 8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들 이제 광고예요. 그러니까 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의 기준에서는 뭐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키라는 내용과 이제 뭐 1호부터 9호까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 위생법 할 때 자세히 할 때 이런 것도 막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항목에 따라서 벌칙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센 애들 막 질병 이런 거는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벌칙이 있긴 있어요. 이 법률도 안 봤어요. 그냥 이거 벌칙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 해서 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 사실은 그 광고와 관련된 광고 표시법에 대한 앞쪽에 필요한 항목만 제가 이제 발췌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들어가서 법제처에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전문을 보고 싶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 출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나옵니다. 그죠?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우선 고시예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안 나와요. 식약처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근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현재 그러니까 전부 개정이 되어 있어요. 전부 개정.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법을 지금 이 광고 표시법은 제정을 했어요. 처음 만들면 저희 제정이라고 하고요. 계속 바꾸잖아요. 그때마다 개정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개정을 할 때 일부 개정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바꾸기도 해요. 제일 두려워. 전문 개정. 전문 개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현재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전문 개정돼 있고 곧 삭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이 만들어져서 얘들이 흡수가 될 건데 개정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2022년부터 시행이에요. 요 안에 해결을 봐야 돼 지금. 알았죠? 나도 그전에 선생님 끝낼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부터 시행이야. 그러니까 법은 시행이 중요해요. 지그들이 개정하든 말든 시행한 날짜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16년도인가 개정된 거. 전부 개정. 그리고 갑자기 샘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뭐 숟가락 표시하고 막 이런 거 선전했잖아요. 그렇게 표시법을 막 바꿨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또 개정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현재 지금 나 혼자 들어가서 막 이걸 찾잖아요.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찾으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왜? 개정된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전 거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면서 2020년도는 예전에 공부하시던 내용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현재는. 자,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도 굉장히 큰 곳이에요. 되게 커요, 내용이. 2호에 보면 기준의 구성을 보시면 이 표시 기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총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통 표시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 네 번째는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방사선 조사식품의 세부 표시 기준 이렇게 나눠요. 뒷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뒷장 넘기지 말고 앞쪽에 기준의 구성에서 가에 있어요. 가에. 거기를 그냥 한 줄을 읽었어요. 한 줄을. 하지만 이렇게 틀린 거 좋아. 내가 지금 뭔지 못 찾고 있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이 얼른 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절대 창피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말하다 그런 고민할 시간에 얼른 질문을 해버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써져 있는 게 5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사선 조사식품 막 이런 거 몇 포인트 이런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가지고 나를 보시면 이 식품은 뭘로 크게 나눠져 있냐면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으로 구성한다. 찾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과 식품별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식품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밑에 쭉 보세요. 가자류, 빵류, 떡류, 코코아 쫙 있잖아. 이런 식품이고요. 식품별 외는 뭐냐면 장기 보존식품.
장기 보존식품에 방금 전에 했던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3분 카레 그냥 들고 다녀도 막 갑자기 한 달, 뭐 며칠 만에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통조림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보존식품에 들어있고, 인삼, 홍삼, 함유식품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파트는 이런 식품별 및 표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도요, 정의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쵸? 이 정의 파트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에 보면은 제조연월일이 나옵니다. 자, 그 식품위생법 설명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처음에 내가 한 방에 오늘 이해하겠다? 절대 안 돼요. 오늘 처음 나를 만났거나 하시면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 정도. 내가 사장님이지 않는 이상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표시해야 되는지 너무한데, 이게 내가 먹는 이런 식품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파티션이 뭐냐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거야. 만든 날짜를 쓸 거냐, 유통기한을 쓸 거냐, 품질 유지기한을 쓸 거냐, 정해진 걸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정의를 먼저 보는 거야. 그 아이들은 누구냐. 제조 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이걸 제조 연월일이라는 거예요. 포장한 날짜 말고요,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한다라고 써져 있죠. 가로 먼저 보세요. 포장 후에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 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예시를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걸 멸균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물 있잖아요. 이거 물이지만 얘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선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뭔가 음료잖아요. 그러면 다 포장이 끝난 다음에 얘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분사되면서 쫙 지나가실 때 살균하는 거, 이렇게 멸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끝난 다음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만 또 단서가 또 있어요. 그죠? 다만 캅셀 제품은 충전 성형 완료 시점. 문제집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 그렇죠? 그러면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소분한 시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분할 그 원료의 제조 연월일. 그다음에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 처리만 하는 제품은 원료 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포장 빼고 다 만들어진 걸 제조 연월일을 하면 되고, 혹시 그 뒤에 이제 뭐 살균하면 그걸 하면 되는데, 특정 제품들 있잖아요. 캅셀 제품, 소분 판매하는 제품, 그 다음에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 처리만 하는 제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유통기한은 뭐냐면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의 차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에 있는 정해진 딱 박혀있는 날짜가 지나면 못 팔아요. 그죠? 그때부터 팔면 잡혀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기한이 유통기한. 그 다음에 말을 보면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건 뭐냐?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에요. 자, 그럼 품질 유지 기한은 말 그대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요. 이 제품은 냉장 보관하세요라고 하는데 굳이 실온에 놔두면서 상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품질이 계속 유지돼서 내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기한. 그래서 품질 기한과 유통 기한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느낌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는 상하진 않지만 유통기한은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이 그러면 품질 유지기한을 쓴대요.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왜냐하면 더 기니까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통기한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유 정해진 날짜 이후에 먹어본 적 있어요? 나 절대 안 먹어. 나 이 날짜 이후 상해서 버려야 돼. 세수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우유가 쌓이거든요. 정해진 날짜를 지나면 보통 부모들이 먹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주 멀쩡해. 우리 신랑이 야, 나는 제 날짜에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때 예전에 TV를 봤는데 그 이현우 있잖아요. 가수 이현우도 날짜 지난 거를 먹더라고. 지난 것만 먹더라고. 내가 오빠 연예인도 부모는
날짜 지난 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안 상하게 되 두부 같은 것도 안 상하게 되지만 그것도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다 해요. 어떤 식품을 할 때 아무 날짜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해서 유통기한을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판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좀 길게 할 때 품질 유지 기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 각각에 보시면 뭐 영문명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렇게 이제 쓴다, 우리는 뭘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가지고 자를 보세요. 자, 당류라 함은이라고 써져 있죠. 당류. 자, 그러면 당류라는 거는 제일 처음 오늘도 만날 거예요. 영양 표시 중에 탄수화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 밑에 당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식품화학 모드예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뭐 우리 딱 밥을 먹었을 때 딱 밥을 떠 먹으면 우와 달다, 설탕만큼 달다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 항상 말하지만 밥을 딱 먹어도 달다, 뭐냐면 곧 살이 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씹을수록 달다, 그럼 나는 정상적인 미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당류는 말 그대로 딱 먹었을 때 달다라고 느끼는 거야. 설탕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당류라고 하는데, 당류라는 규정이 뭐냐면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친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섞어져 있어요. 모든 단당류만을 말한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보세요. 트랜스 지방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쁜 놈인지 우선 알고 있잖아요. 트랜스 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위생직에 대한 고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트랜스 지방 우선 나쁜데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제하고 있어요. 그럴 때 트랜스 지방의 정의는 뭐냐면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을 말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럼 트랜스 지방이 예를 들어 문제집 같은데 보기에 나올 때는 우선 건드리는 포인트는 트랜스 구조라는 부분을 한 개 이상, 뭐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액형이에요. 마지막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몸에 나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4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 그렇잖아. 마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애들 이야기 다 하고 남편도 이야기하고 신랑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모든 선생님이 했던 농담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맞춰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나쁜 자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 할 수 있지만 불포화지방산이에요. 트랜스 지방산은.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거 뭐냐면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전부 다 비공액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래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트랜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외우실 때는 트랜스 구조 한 개 이상,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또 비공액형이고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 비공액형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면 하고 싶다. 지금은 하고 싶은데 시간상 넘어갈 겁니다.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식품화학 선생님이니까 막 하고 싶거든, 사실 설명을. 자, 카 보시면 일회 섭취 참고량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일회 섭취 참고량 같은 경우 이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먹을 때 이런 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만 3세 이상이에요. 만 3세 이상의 소비 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일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일회 섭취한 양이 이 한 봉지 과자의 절반인데 내가 그걸 다 먹었을 때 자괴감이 오죠. 네, 남들을 2회에 걸쳐 먹을 걸 내가 한 번에 먹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절대 쳐다보지 말고 다 먹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참고량의 기준은 만 3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타 보시면 영양 성분 표시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영양 강조 표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뭐 강화, 무, 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 보세요. 거를 보면 주 표시면이 있고 너의 정보 표시면이 있죠. 주 표시면 같은 경우에는 용기 포장에 표시면 중 상품,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에요. 도 1에 따른다라고 써져 있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감자칩이 있죠. 감자칩 그림이 있잖아요. 감자칩 그림이 주 표시면이에요. 그죠? 여기 딱 봤을 때 살 때 땡땡 무슨 칩인지 고르잖아요. 수많은 감자칩 중에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크릴 아마일 때문에 힘들긴 한데 뭔지 알잖아요.
근데 정말 종류별로 다 먹으면 되게 좋아하고 저는 원래 짠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꿀까베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새우깡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 짠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감자칩이 옛날에 하나밖에 없어서 다양해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데 딱 봤을 때 감자칩이라고 표현하는 게 주표시면이다 그 말이에요. 자, 뒷면에 여러 가지 써져 있는 게 정보표시면.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 있죠. 뭐 우유라던가 즉석밥 이런 것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위에 그림 있는 데가 주표시면 밑에는 정보표시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표시면에는 이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놓은 거고요. 뭐를 보세요. 레토르트 식품이 있죠. 자, 레토르트 식품은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 살균한 것 또는 멸균한 것. 이렇게 어려운 식품이었어요. 레토르트 식품이. 딱 세 글자로 말할 수 있는 3분 카레잖아요. 3분 카레. 그러면은 3분 카레를 떠올리면 생각해 보세요.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 금속박이 여러 층으로. 근데 이 앞에 레토르트 식품을 지우고 내용만 보면 뭘 말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정의만 봤을 때. 그럼 한 번이라도 훑어보면 얘가 레토르트 식품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의 살균 조건이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설명을 했을 때 모를 수 있으니 이게 레토르트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한번 보고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림이 쫙 나와 있고 막 이제 롯데껌 롯데껌 아니지 땡땡껌 같은 거 다 나와 있죠. 밑에 보면 표시사항에 그 28페이지 보면 표시 서식 도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원재료명 밑에 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땡땡 함유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리가 지금 외울 건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있거나 뭐 같은 데서 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표시사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29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표시 대상이 나와 있죠. 표시 대상. 자, 표시 대상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 광고 표시법에서 표시 의무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져 있죠. 크게. 그러니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기구용기 포장. 즉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이거 다 해당이 돼요. 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장에 공통표시 기준 있죠. 공통표시 기준. 자,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거 몇 군데가 있어요. 봅시다. 나에 보시면 표시는 한글로 해야 돼요. 표시는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해야 돼요. 그 영문도 해도 되긴 하는데 우선 단서는 처음에 기본은 한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 이런 것들을 혼용하거나 병기해서 표기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문제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이 한글 표시 글자와 꼭 이것보다 작게 표시해야 된다. 있어 보여. 애국심이 나와. 그래, 우리나라 글자가 더 커야지. 이럴 수 있지만 글씨가 똑같아도 돼요. 크기가. 같거나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에 보시면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서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음에 따라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로 보시면 주표시면이 있죠.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그죠? 굉장히 이거 잘 보자. 무조건 거의 다 보잖아. 열량. 그래서 그 앞에 표시에는 이런 거 있죠. 1회 이렇게 안 돼 있고 자세히 볼 때만 1회 섭취량 이런 거지. 앞에 표시에는 총열량이 써져 있죠. 이거 하나 과자 다 먹으면 얼마 내려놓죠. 예.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이제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다 알게 돼요. 내가 말하지만 1학년, 3학년인데 쫄병 스낵을 그렇게 좋아해요. 시상 맛도 없더만은. 그 500칼로리 가까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 하나를 먹으면 이미 만약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막 보통 한 1200칼로리만 먹어. 쫄병 스낵 하나를 먹어봐.
그럼 나 절반을 먹어. 내 하루의 절반 양을 쫄병순의 그 가까운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근데 그렇게 열량이.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진짜 지방간이 진짜 많고 그 엄마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상담을 하러 와. 내가 난 영양 상담자는 아닌데 그래서 식품을 하면 다 상담을 해요. 자꾸 어디를 가면. 근데 아니 우리 애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간이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내가 아 그럴 수 있다고. 처음에 몰랐어. 나도 술을 먹어야 지방간이 오는 줄 아는데 진짜 많고 태권도장에 가면 주로 날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국대들을 봤을 때 그런 몸에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도장에 전부 다 뚱뚱한 애들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뚱뚱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마르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표준 정도. 왜냐면 내가 뚱뚱해지면 날 닮았다고 할까봐. 우리 신랑은 날씬하니까 날 닮았다고 할까봐 내가 맨날 막 신경을 써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가 그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부딪히면 쓰러져요. 애들이 워낙 등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요. 줄넘기 하고 프로그램 매일매일 하거든. 근데 쫄병순이 하나 먹어봐 나오면서. 야 오늘은 간단하게 쫄병순이 하나만 먹을까? 그럼 500칼로리야. 줄넘기를 몇 시간을 해야 돼 도대체 그거를. 이렇게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한번 보세요. 자, 또 딴 데로 빠졌지만 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있다는 거예요. 주표시면에는. 정보표시면에는 식품 유형이라든가 그 업소명 및 소재지, 그다음에 유통기한, 원재료,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다. 표시해두고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보시면 표시사항이 표시함에 있어서 활자 크기 이걸 외우셔야 돼요. 활자 크기 10포인트. 자,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사항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기본 글씨 크기는 10포인트예요. 예전에는 모든 거에 따라 포인트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다 10포인트고 오히려 아닌 애들 12포인트라든가 14포인트라든가 이런 애들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10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1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라고 써져 있죠. 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첫 번째 뭐냐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시 대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알류, 그죠? 알류, 가금류에 한한다라고 쓰면 뭐지? 달걀, 뭐 오리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금류는 이런 거예요. 발이 2개인 친구들. 4발로 다니는 애들 말고 2발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금류예요. 그래서 알류, 그죠?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한번 쉬고 토마토, 아황산유, 그죠? 아황산. 그 다음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근데 굴, 전복, 홍합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항목에 굴 이렇게 나와요. 조개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깔끔하지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게 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봐야 돼요. 굴, 전복, 홍합. 마지막 잣. 잣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저랑 이제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실전 모의고사까지 가면은 이게 가끔 제가 문제를 내면 우선 틀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셔야 되니까 외우시고 이제 이렇게 기본 이론을 쭉 다루고 심화 가면은 이제 그런 거 해요. 각각의 해썹 외워야 될 항목,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그다음에 영양표시 대상 이런 쭉 있죠. 이런 것들 식품들 쫙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목욕탕 같은 데다가 걸어놓으시면 돼요. 네, 목욕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워보면서 토마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알레르기 유발물질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혼입 가능성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거 우리 다 보신 적이 있어요. 보시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품에는 이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같은 공정 라인을 쓰는 거예요. 기계가 따로 쓰면 좋은데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되고요.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과목에 따라 아까 과목 있었죠.
과목에 따라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표시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이미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혼입 때도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앞에 써져 있던 것처럼. 그리고 위에 보면 표시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표시 방법에 이제 뭐 바탕 색깔 구분돼서 표시해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원재료에 예를 들어 원재료명과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 있잖아요. 들어 새우순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순액. 그럼 새우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안에. 얘가 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표시 안 해도 돼. 따로. 이해하시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표시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표시했으면 뭐 혼입 가능성 표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혼입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제품은 메밀에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뭐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항목을 보시면 사실 요즘에 그 글루텐 프리가 많이 떠오르는 식품 중에 우리는 이제 위생 쪽에 하지만 식품 산업 쪽에는 할랄이라던가 뭐 무글루텐 이런 거 그 박람회 가면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할랄이 완전히 거의 이제 점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할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무글루텐 그러니까 글루텐에 대해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 호밀, 보리, 기리 그다음에 뭐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얼마냐면 킬로그램당 20mg 이하인 경우에 또는 밀, 호밀, 보리, 기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함량이 이렇게 킬로그램당 20mg 이하인 때는 무글루텐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식품의 주의사항 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도 똑같이 쭉 나와 있어서 다음 장에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재미로 읽어보셔도 돼요. 뭐 랩을 사용한 거는 100도씨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표시하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거 밑에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걸 읽었다고 했을 때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저도 여러분 설명드리기 전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못 넣어요. 여기다가 원래 예를 들어 산화 방지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규정상 못 넣게 돼 있는데 나 안 넣었다 이렇게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도둑 나쁜 놈이잖아요. 난 근데 도둑이 아니야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난 도둑이 아니야 이거야. 원래 도둑이 아닌 게 정상인데 난 도둑질을 안 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GMO도 그런 거 있거든요. 원래 그 안 넣어야 되는 GMO가 아닌 그 표시 안 하는 항목에 난 GMO 이렇게 쓰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냐면 면류 예시 보면 면류 김치 및 두부 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원래 보존료를 못 넣는데 보존료 무첨가 하면은 마치 남들은 다 넣었는데 얘만 안 넣나라는 거 이런 항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장 넘어서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설명 갑시다. 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사실 표시대상 식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잘 정리해 두시고 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외우는 걸로 그 전에 외우지 말고 그래서 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이 있는데 우선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대부분 유통기한 써요. 대부분 유통기한을 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조 연월일을 써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조 연월일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만든 날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땡땡땡 어디 때까지 그러면은 만든 날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알아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든 날짜를 꼭 써야 되는데 삼각김밥 보시면 시간까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날짜를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항목을 써야 되고요. 품질 유지 기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을 많이 하면 유통기한을 써도 되고 품질 유지 기한을 써도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게 되게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유통기한을 써도 보통 쓰는데 품질 유지 기한은 너 쓰고 싶으면 써도 돼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유통기한을 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조 연월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실 때 유통기한 할 걸 외우시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외워야겠다. 안 돼요. 영업도 마찬가지. 영업, 신고, 등록 허가, 난 신고를 외울 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굳이. 그러면 나머지를 외우면 돼요. 그죠? 첫 번째, 제조 연월일이에요. 자, 표시 대상 식품을 보세요. 1번 괄호에 뭔가 있냐면 즉석 섭취식품 있죠. 즉석 섭취식품 중에 누구만 해당되냐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해당됩니다. 자,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자, 이 5개에 해당하는 항목은요, 제조 연월일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옵션이 있어요. 뒷장 넘겨보세요. 세부 표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들은 우선 이 해당하는 식품을 기억하고 이 친구들은 표시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부 표시사항을 보시면 자, 즉석 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에 제조 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 시간까지 함께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김밥을 보면 시간까지 새벽 2시에 만들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도 몇 시까지. 그래서 보면 며칠부터 몇 시, 그다음에 며칠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난 한번 꼭 오늘 가서 편의점에 가서 하나 사 먹던지 보기만 하고 나와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안 먹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신랑을 이혼할 때 삼각김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난 주식이 그때 삼각김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이다, 어떤 맛을 먹어볼까 맨날 그게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고민. 오늘 어떤 음료에 어떤 삼각김밥 먹어볼까 이 고민이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맛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안 봤다. 나 한 번도 안 봤다고 오늘 꼭 보고. 이게 제일 많이 하기 쉬우니까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딱 보면은 시간에 언제까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 이 5가지 친구들은 제조 연월일과 엔드 유통기한을 동시에 써야 돼요. 또는이 아니고요. 엔드예요. 그러니까 제조 연월일도 써야 되고요. 그 유통기한의 시점까지 모두 둘 다 표시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시 기준에 보면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그래서 김밥, 도시락, 햄버거 이런 것들에 만든 날짜와 시간이 있고 먹어도 되는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요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하나는 통과. 두 번째 설탕. 설탕도 제조 연월일을 쓰면 되고요. 식염 마찬가지. 그다음에 빙과류 제조 연월일 쓰고요. 자, 주류 봅시다. 자, 주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주류는 이제 이거 뭐지? 탁주, 약주부터 해가지고 쭉 종류가 있어요.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위스키 쭉 나와 있는데. 자, 주류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조 연월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류에는 기본적인 건 다 제조 연월일을 써야 돼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유통기한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통기한을 쓰는 친구들이 탁주, 약주. 유통기한을 써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들이 만든 날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좀 요즘은 젊은 친구들 별로 술을 안 마셔서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막걸리에 그 만든 날짜 다 확인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일주일 된 막걸리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속으로 만들어 먹지는 그냥 그럴 거면 본인이 굳이 사 먹으면서
막 욕을 했더. 막 얘는 뭐 어쩌고 만들어 먹지 본인이. 그죠? 맥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앞에 유통기한을 먼저 썼으니까 맥주는요. 유통기한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유지기한을 써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탁주, 약주, 맥주는 유통기한 쓴다 그래도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탁주, 약주, 맥주는 품질 유지기한 쓴다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맥주만 품질 유지기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쓸 수도 있고 품질 유지기한 쓸 수도 있고 날짜도 만든 날짜도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요즘에 광고하는 맥주를 잘 보면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광고도 가끔 보세요. 근데 저 원래 광고나 예능 이런 거 많이 봐서 이렇게 이야기 수업 시간에 너무 지루하잖아요. 위생 봐봐요. 내가 요새 계속 여러분들 위생법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지겹겠어. 그래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예능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 애들이 TV를 안 봐가지고 공감이 잘 안 돼. 그래서 요즘 드라마는 끊었어. 애들이 드라마는 진짜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보면 갑자기 딱 멈춰서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날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 그게 어디를 겨냥한 거냐면 수입 맥주들은 굉장히 날짜가 오래됐어요. 배 타고 오느라고. 근데 수입 맥주가 싸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선 돈이 싸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 수입 맥주가 그 나라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맥주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오는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산도 오는 그 날짜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략으로 우리 국내 맥주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맥주는 네 캔에 10,000원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이 달라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자, 예전에 직업병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날짜를요, 주류 같은 경우는 우선 제조 연월일을 쓸 수 있고요, 써야 되고요. 근데 탁주와 약주 같은 경우는, 탁주와 약주는 말 그대로 탁주는 막걸리 같은 거고, 약주는 뭐 백세주 같은 거 약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을 쓰고, 품질 유지기한이나 유통기한 둘 다 쓸 수 있는 것은 맥주. 자, 식용 얼음도 제조 연월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발효 과정을 거치는 침출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선 이거는 발췌해서 제가 만들어 쓴 건데 우선 다류 있잖아. 다류가 차 종류잖아요. 다류는 유통기한을 써요. 다류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다류 안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들의 종류가 쫙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을 쓰는데 이 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중에 뭐가 있냐면 멸균 액상 제품. 멸균 액상 제품은 차 중에 멸균 액상 제품은 품질 유지 기한을 써요.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로. 그리고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는 침출차. 그러니까 침출차 중에 발효시킨 차, 발효 녹차라든가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침출차는 뭐야? 그걸 넣어가지고 우려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침출차라고 해요.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침출차는 제조 연월일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쓸 수가 없어. 막 다류 막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단 막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것만 발췌해서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침출차. 그리고 이 지금 정리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품등의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빵류 그러면 빵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그다음에 뭐 과자는 과자류, 캔디는 캔디류 각각마다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장사하시는 분은 내 것만 찾으면 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위주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다 하나씩 찾아야 돼요. 예, 그거를 제가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세부 표시 기준 중에 다른 거 몇 개 볼 거 한번 봅시다. 자, 세부 표시사항 중에 보면 제조 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음료류. 자, 음료류 같은 경우는 제조 연월일 표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표시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병마개에 연월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되잖아. 이런 애들은 오래 먹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연월만 표시되는데 안 되는 애는 뭐냐면 유산균 음료라든가 살균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는 연월만 표시해서는 안 돼요.
유산균 음료는 우리 알고 있듯이 앞에 살아있는 이란 표시를 쓰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다니고 이런 애들은 연월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이외의 음료류에 대해서 내가 굳이 제조 연월일을 쓰겠다. 그러면 그래 연월만 써도 돼?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빙과류는 제조 연월일 중에 단 제조 연월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 마지막 주류 보세요. 주류 같은 경우 제조 번호 및 병입 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 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류 같은 경우는 그 술에 제조 번호가 있어요. 우리 주류 제조 배우잖아요. 그러면 제조 번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표시했다거나 아니면 병입 연월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을 한 병에 하나씩 이렇게 담지 않고 큰에 담은 다음에 그걸 병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크게 담았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조 연월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술 같은 경우는 아시죠? 엄마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 6년 된 알죠? 우리 엄마도 엄청나요. 이것이 더덕이 몇 년 오래되면 좋고 상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위생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 걔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흔들어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제조한 다음에 그거를 담은 다음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입 연월일을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